오늘도 나폴리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나폴리가 왜 강한 팀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와 공격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선수가 공격도 하고 수비를 해요.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공격할 때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끌어올리는 팀이죠. 그래서 이 최종 수비 라인에 있는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공격 지역까지 올라와서, 하프라인 위쪽까지 올라와서 강력하게 상대팀을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앞쪽에 나폴리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나폴리의 강한 전방 압박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김민재, 라흐마니, 디로렌초, 이 세 명의 수비 라인이 하프라인 위쪽으로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으니까 나폴리가 이 경기장의 한 3분의 1 정도의 지역에 모든 선수가 몰려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앞쪽에 공격 숫자가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매섭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볼을 빼앗겼을 때는 앞선에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바로바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스올로가 분명히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잡는데 나폴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달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여기서 사스올로가 당황해서 패스미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폴리는 전방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서 압박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나폴리의 가장 큰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압박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굉장히 유연해요. 압박이란 것은 어쨌든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특히나 이 중원 라인에서 앙기사, 로보트카, 오늘은 엘마스, 요 세 명의 선수가 상대팀이 볼을 전개하는 위치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립니다. 선수 숫자를 한쪽 측면에 엄청나게 늘려놓고 압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엘마스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앙기사가 오른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사스올로의 미드필더 라인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올로가 패스를 줄 데가 없으니까 일단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어느샌가 로보트카가 중앙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볼을 빼앗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만 보면 로보트카, 그리고 앙기사, 엘마스, 오늘 이 세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한쪽 측면에 몰려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나폴리가 압박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장면만 봐도 나폴리가 얼마나 팀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이 강하니까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짧게 패스를 보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어쩔 수 없이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 뒷공간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계속 길게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공격수와 김민재의 스피드 싸움이 일어나면 김민재가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니까 길게 볼을 뿌려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서 제공권 싸움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제공권 싸움도 김민재나 혹은 라흐마니한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나폴리가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다 보니까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길게 앞으로 볼을 걷어내거든요. 길게 볼을 걷어냈을 때 김민재가 올라와서 볼을 끊어버리죠. 이제 뭐 늘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렇게 후방에서 넘어오는 이 긴 볼을 김민재가 제공권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장면을 언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사스올로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도 김민재가 먼저 뛰어나가서 사스올로의 패스를 끊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폴리가 좋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과 수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수비수도 공격에 가담하고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느냐, 사스올로가 이 장면은 한 번 압박을 풀어나오는 장면이에요. 나폴리의 미드필더 라인들이
한쪽 측면으로 압박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앙귀사가 오른쪽 미드필더인데 왼쪽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측면이 순간적으로 비거든요. 이 공간을 사스올로가 노려서 볼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사스올로가 이 공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어느샌가 앞쪽에 있었던 폴리타노가 미친듯이 내려옵니다.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빠르게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장면 보면 어느샌가 폴리타노가 내려와서 앙귀사의 위치에서 수비를 하니까 사스올로가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폴리의 힘이거든요. 다른 장면 보시면 이 장면은 나폴리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하는 장면인데 사스올로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니까 오시멘이 수비로 열심히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오시멘이 내려와서 사스올로의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비 라인이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공격할 때 엄청나게 올라가서 공격에 도움을 줬던 것처럼 수비할 때는 앞선에 있는 흐비차, 오시멘, 폴리타노 3명의 쓰리톱이 가리지 않고 수비 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줍니다. 모든 선수가 공격도 하고 모든 선수가 수비도 하니까 이거는 상대팀 입장에서 정말 악몽과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나폴리가 기동력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너무나도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의 공격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라인도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최후방에 있는 나폴리의 수비 라인을 압박하기보다 중앙 미드필더들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드리블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스올로가 이 드리블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김민재가 계속 볼을 끌고 올라오죠. 물론 이 드리블이 올라가다가 끊기긴 했어요. 당연하게도 나폴리에서 가장 압박을 많이 안 받는 위치가 수비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가 계속 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김민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민재를 압박할 때 자연스럽게 이 뒷공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도 나폴리가 수비 공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선수가 공격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골 장면이 나올 때 보시면요, 김민재가 계속 공격에 가담하니까 결국에는 사스올로가 김민재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한 칸씩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뒤쪽에 공간이 나고, 이때 흐비차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흐비차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여기서 흐비차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단순히 흐비차의 개인 능력만 발휘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김민재든 라흐마니든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공격에 가담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뒤에 공간이 발생한다. 그러한 포인트가 나타났던 득점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스올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펼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줄 곳이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때 로보트카가 내려오면서 사스올로의 미드필더가 로보트카를 따라가니까 김민재가 수비수지만 사스올로의 미드필더 뒤쪽으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순간적으로 나폴리가 볼을 전개할 때 김민재가 올라와서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스올로가 분명히 이게 압박을 못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많은 선수가 한쪽 측면에서 나폴리를 몰아세우고 압박을 잘했어요. 압박을 잘했는데 김민재가 올라와서 볼을 받아주다 보니까 나폴리가 여유롭게 이 압박을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받아서 자기가 미드필더처럼 볼을 끌고 올라가죠. 탈압박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나폴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비, 공격 이런 게 없습니다. 수비수도 공격에 가담하고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하고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니까 이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무서운 점이 뭐냐, 나폴리는 앞선에 오시멘이 있죠. 사솔로가 라인을 올리고 압박할 때 나폴리는 그냥 걷어내면 됩니다. 걷어내면 오시멘이 달려가서 패스 한 방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요. 사솔로가 분명히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폴리는 패스를 줄 곳이 없으면 그냥 앞으로 걷어냅니다. 걷어내면 오시멘이 뛰어나가죠. 그리고 이 걷어낸 볼이 오시멘 쪽으로 한 번만 흘러가면 상대의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돌파를 시도하고요. 이 돌파가 먹히면서 완전히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오시멘이 결정적인 찬스를 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솔로 입장에서는 수비할 때는 전방 압박을 계속 받고, 그러다 보니까 탈압박이 안 돼서 볼을 걷어냈을 때 역습도 이제 김민재나 라흐마니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공격을 할 때는 전방 압박을 하니까 수비 라인에서 유연하게 풀어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솔로가 막아냈을 때는 그냥 길게 걷어내서 앞쪽에서 오시멘이 역습을 하고, 그러니까 뭐 공격이든 수비든 사솔로가 오늘 경기에서 사솔로가 절대 못했던 경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찬스도 많이 나왔고 전방 압박도 꽤나 잘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폴리를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단 한 번도 안 들었죠. 그리고 득점도 보시면 나폴리가 어렵게 가지도 않아요. 후방에서 뛰어들어가는 오시멘에게 라흐마니가 패스 한 번을 뿌려줍니다. 공간으로. 그러면 여기서 오시멘이 상대 수비수가 2명이 붙어있는데 이 몸싸움을 이겨내고 버텨내죠. 그리고 버텨냈을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크로스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시멘이 여기서 그냥 슈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가 뭐 어려운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골이잖아요. 그냥 한 번의 패스, 여기서 득점. 그러니까 이 나폴리는 뭐 수비, 공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뭐 놓칠 게 없어요. 거의 완벽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또 이제 그 김민재의 엄청난 수비 센스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 장면에서는 측면에 있는 로리엔테가, 오늘 로리엔테가 잘했죠. 디로렌초를 완벽하게 드리블 돌파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때 중앙에서 김민재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대비해서 사스올로의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리엔테가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를 주지 못하고 자기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다음에 슈팅을 하는데, 이때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요, 슈팅이 나오는 순간 세컨볼이 나올까봐 부지런하게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죠. 그런데 김민재가 사스올로의 공격수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세컨볼을 위해서 뛰어들어가니까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 김민재의 발 앞으로 떨어져요. 만약에 김민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이 볼이 뒤로 넘어가서 사스올로의 공격수에게 흘러갔겠죠. 근데 이 장면만 봐도 김민재가 얼마나 이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완벽한 선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면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장면이 나폴리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너킥에서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나폴리가 패스를 주다가 끊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역습 찬스죠. 사솔로의 완전한 역습 찬스고, 심지어 코너킥 때문에 라흐마니, 김민재가 모두 다 박스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사솔로의 역습 찬스가 됐어요. 그런데 사솔로가 역습으로 나갈 때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역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뛰어 들어오는 선수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나폴리가.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 라흐마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선수가 빠르게 복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시멘 미친듯이 내려옵니다. 이게 나폴리의 힘이죠. 수비, 공격 나눠져 있지가 않고요. 공격수도 내가 공격수지만 우리 팀이 골을 먹히면 안 되니까 내가 빨리 내려가야지. 이 생각이 그냥 모든 선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역습을 당하는 상황인데 나폴리 선수들이 뭐 공격수, 수비수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스올로의 역습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나폴리 팬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딱 이 장면이 이번 시즌 나폴리가 왜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리고 이게 나폴리의 정신이고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의 팀의 스피릿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기 승리로 나폴리가 승점 차이가 어마어마해졌는데요. 물론 인터밀란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지만 승점이 18점 차이까지 납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우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면. 그래서 김민재의 이 스쿠테토를 드는 이탈리아로 이적하자마자 우승하는 장면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나폴리가 우승하는 장면을 4월 달에 새벽의 축구 전문가에서 보러 가려고 합니다. 4월 초에 4월 2일부터 이 유럽으로 가서 이탈리아에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또 계시죠? 부오나세바 님과 함께 나폴리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나폴리가 우승 거피셜 혹은 우승 확정을 지을 수도 있는 경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폴리 경기뿐만 아니라 나폴리, 토트넘, 마요르카 요 세 경기를 10일 동안 보고 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4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할 거거든요. 구독자분들과 같이 가려고 해요.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구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그 이탈리아 가이드시잖아요. 부오나세바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나폴리 경기를 보러 가면 나폴리 일단 주변 관광 부오나세바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했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나폴리가 우승하는 장면까지 보고 김민재가 뛰는 모습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경기, 마요르카 경기도 보고 오는 이 새벽의 축구 전문가 여행 코스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건 이제 오픈을 할게요. 뭐 숙소, 비행기, 그리고 경기장 티켓 이런 것들은 확보를 다 해 놓을 수 있는 상태고요. 다 이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냥 몸만 오시면 뭐 이탈리아 관광은 당연히 그 부오나세바님이 전문이시니까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 축구장 가서 또 우리가 축구를 재밌게 보고 올 수 있는 거고